기다리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딴 생각 특별히 한 건 없고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엄마 얼굴 보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80년대, 90년대죠. 그러면 엄마, 아빠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마음이 뭉클. 역사 쪽으로 네.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하면 조선시대 초 역시 민간 쪽으로 예, 그쪽이 뭐 자료나 그런 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짧게 가면 실제로 살면 힘들겠지만 그쵸. 전 80년대 80년대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올림픽도 하고 노래가 가장 잘 나오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노래.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옛날 시대에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요. 왜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뭐 1원, 2원 이렇게 좀 썼으니까 그때 태어나서 부자가 돼가지고 한번 행복을 느껴보고 싶어요. 행복을 한번 느껴보고 싶구나. 그리운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는 IMF 그러니까 좀 학교를 좀 오래 다녀가지고 뭐 IMF 시대나 이런 데를 되게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예요. 그 물론 이전부터 학교를 다녔지만 편입을 해서 내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시기에 그 해에 IMF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막연하게 좀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한 90년대 초반 군대 가기 전 그때쯤이면은 좀 에너지 넘치게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지금의 이런 일들에 하면서도 아쉬움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실무 경험을 직접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남고 일단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는 또는 시행착오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이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아보고 네. 80년대. 80년대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때는 말이야 네. 일자리도 많고 경제 발전이 막 시작할 때라 네. 뭐를 해도 재미가 있었어. 돈도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이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하고 친분도 좋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밥을 안 먹고 지나가면 불러서 밥 같이 먹고 술을 먹어도 구멍가게에서 먹고 있으면 또 같이 앉아서 먹고 담배도 나눠 피우고 술도 나눠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근데 지금 시대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다 알잖아. 그냥 옆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예를 들어서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초청받아서 소주 한 병 사들고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잖아. 그때 그 시절에는 누구나 환영이 돼. 누구나 환영. 누구나 되게. 그대 보내고 멀리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좋아하는데 네. 돌아가셔서 좀 지금 못 듣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라이브로 듣지 네네네. 못하는 게 저 이문세 거 좋아합니다. 아는 거 있을까요? 옛사랑. 옛사랑. 나훈아 노래 많이 들었지. 나훈아. 무시로. 그 88 올림픽 때 손에 손 잡고 네,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게 그냥 우리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는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CD 플레이어요? 휴대용 CD 플레이어인데 주로 이제 음악 들을 때 사용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클래식 관련해서 그런 CD는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들을 때는 CD 플레이어가 좋은. 최근에 이제 저는 필름 카메라 마지막 세대였는데 네네.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 뭐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작가님 뭐 이렇게 감독님 다 필름 카메라 한번 해보셨습니다. 필름은 디지털이랑 다르게 되게 그 한 장 한 장에 좀 신중하게 마음을 담아요. 디지털을 막 누르잖아요. 네네. 근데 필름은 옛날에는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돈도 없었고 그 한 컷에 모든 걸 집중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상 인화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사진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런 그럼- 감성이 있습니다. 폴리코드 운영하고 있는 황승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한 지가 10년 정도 됐고요. 지금 대표로는 4번째예요. 이 가게가 한 70년대 중반에 오픈을 한 가게는 첫 번째 사장님이 한 2000년 초반까지 영업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장님이 그 이후에. 보통 여기가 딴 데랑 다른 이제 독특한 점은 직원이 거의 대표 직원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거예요. 저도 직원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업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선택하거나 저 어릴 때부터 형제들이 하던 일들이라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보다는 이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왔어요. 이 시장이 CD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정리가 됐죠. 그 시기하고 비슷하게 원래는 혼수로 턴테이블이나 오디오 세트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정리가 되고 CD 플레이어로 이제 간소화되면서 한 2000년 정도까지는 CD 플레이어로 들어가 있는 미디 컴포넌트는 구비를 해서 이제 거의 혼수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스트리밍이 들어가고 컴퓨터로 이제 듣고 그러면 아예 그냥 그것도 아예 싹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연령대는 다양하긴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이 20, 30대? 30대가 특이하게 또 많이 오세요. 이것저것 이제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신기한 부분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 왜 이런 거.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한물 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인데 우리 때는 음악을 들으려면 좀 고생을 해가지고 어디 찾아가서 뭐 음반 하나 사가지고 그때 나올 때만 기다렸다 사고 이런 거 아니면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잠깐 듣거나 녹화하거나 녹음하거나 테이프로 이제 그런 경우였었는데 음악을 듣고 싶으면 어떤 음악이라 들을 수 있는지 그런 거지만 실체가 없던 거예요. 그 음악에 대한 실체. 비슷한 연령대 손님들이 우리가 싫어하던 소리들 있죠. 잡음 같은 거, 노이즈 이런 거까지도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틀리다. 우리가 자라왔을 때랑 좀 틀리구나. 그러고 지금 요즘에 다시 듣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좋았었나? 라는 이제 이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또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MP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을 보니까 국내만 그런 게 아니다. 해외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인 흐름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제 이름은 홍의수이고 지금 현재 을주로에 위치하고 있는 옥상필름 현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는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제 50을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나이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필름 카메라를 또 필름을 접했던 세대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훨씬 필름을 많이 접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유원지를 가거나 뭐 졸업식이나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은 모두 다 필름 카메라였기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필름 카메라를 접했고 그리고 청년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 나왔고 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디지털 카메라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저한테 너무 익숙한 세대였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필름 카메라 이용자 수가 어떻게 바뀐 것 같나요? 필름 카메라가 한동안 완전히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사장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특히 이제 레트로 문화라는 게 생기면서 필름 카메라가 다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 수입도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집안에 있는 장롱 카메라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여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물론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됐고 필름 수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필름을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필름 카메라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이유이기는 한데 그냥 단지 디지털 카메라에 실려서인지 아니면은 필름 카메라가의 느낌이 더 좋아서인지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사실 나이 차이들이 나고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걸 좀 알기는 어려운데 참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필름 카메라로 필름을 찍으면서 결과물을 디지털 카메라처럼 매끄럽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매끄럽게 나오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부모님 세대와 공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느낌도 같이 있고 그리고 레트로라는 문화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SNS나 그런 데서 필름 소위 말하는 필름 감성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유되다 보니까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그냥 저도 추측을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현상소를 차리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네. 물론 뭐 솔직하게 얘기라고 한다면은 뭐 어쩌다 보니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뭐 출판, 뭐 영상 이런 작업들을 주로 작업을 계속 했어요. 개인 사업자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카메라들도 많이 필요했고 원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외주 맡기는 일도 있지만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장비나 현상소를 하나 꾸릴 수 있을 만한 장비가 원래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상소를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는 있었고 그리고 점점 뭐 출판 업계나 이런 것들이 좀 불황이 되고 그리고 진짜 여름 휴가 갔다 오면 몇몇 개씩 뭐 업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좀 겪다 보니까 좀 다른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레트로 문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연장선상에서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현상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기 싫었어. 예배됐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여기가 진짜 오래됐잖아요. 이 거리가. 이 거리 자체는 오래됐죠. 혹시 몇 년 됐는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성인 된 이후 한 30년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모닝글로리가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나요? 모닝글로리가 들어온 지가 거의 한 25년, 30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처음 같이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업에 일을 시작한 게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거리에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한 군데에 그러니까 문구하고 그다음 왕구가 같이 접합돼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매스컴에서 많이 알려졌다시피 일반 소매점보다는 좀 저렴하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간혹 가다가 막 어디 구석에 있던 거 먼지 쌓인 거 이렇게 갖고 와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는 손님이 있으실까요? 간혹 있어요. 그런 거 그게 네. 이제 저희들이 이런 장사를 하다 보면 네.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안 팔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에 어떤 손님이 와서 그걸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관리만 잘하면 오래된 물건이고 그 나름대로의 임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날로그, 레트로 뭐 이런 게 다시 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레트로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연필 한 타스만 봐도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노트 한 권이면 예를 들어서 한 학기를 썼고 네. 근데 요즘은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거 찾고 이러는데 너무 흔하니까 오히려 약간 투박하고 옛날스러운 걸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일반 질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경험해보고 싶은 사건 아까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88 올림픽. 88 올림픽이요? 예, 저희 덕선이? 덕선이 네네네. 아시죠? 예. 네. 그때 덕선이가 그 피켓 들고 네네.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피켓 뜨는 거 말고 저 굴려보고 싶어요. 굴렁새. 네. 그거야 우리가 겪어온 시절에 그렇게 네. 살았으니까 그 시절이 그립지.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개개인마다 좀 추억이 다를 텐데 이제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 하실 때 네. 초등학교 끝나면 이제 할아버지가 항상 학교 앞에 경로당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 갈 때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용돈도 맨날 받아서 써서 초등학교 때? 그때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은 저희가 건축학과인데 네. 매일 밤새고 그냥 그 머릿속에 그 과제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니까 딱히 여유를 가질 시간도 없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그냥 고민 없이 그 뛰놀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지금 시대가 살아가는데 전쟁을 겪었던 세대보다 더 힘든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학비가 인문대가 100만 원대 중반, 그리고 저 이제 형이 있는데 형 같은 경우에 대학 입학할 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대학 입학금이 7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2달을 하면은 학비를 낼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일을 해가지고서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미래도 사실은 되게 암울할 정도로 전쟁 겪은 시대의 어른들이 뭐 우리 때는 어쩌고 먹을 것도 없고 아니 그거보다 사실은 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더 또는 들어서 또는 경험해서 더 그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현대사회가 많이 힘들거나 다들 각박한 세상에서 살고 있거나 다 똑같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뭐 자기 원하는 거 포기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울특별시 내곡동에 살고 있는 4학년 김예원입니다. 김예원 학생 감사드립니다. 학교 이름이요? 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서울 언남초등학교입니다. 원남초등학교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네, 저 예원이 아빠 김성환입니다. 네, 그럼 혹시 나이대는? 네. 지금 41, 41 됐습니다. 41. 저는 지금 47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봉구 창동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이오순입니다. 저희는 20살 지금 서울에 거주 중인 윤하경, 한민희.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22살 김신우라고 합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26살 도경이라고 합니다. 나 여기 잠실에 살아. 나이는 50살. 김대원. 이름은 강웅선이고요. 네. 32에 강주 광역시에 강주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20살 김민석입니다. 저는 18살 차준호고요. 저는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서 빛을 잃고 있어.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